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1,000명을 넘어서면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시 투인데믹 대책 추진단의 민복기 단장 나왔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난 봄 1차 유행 당시에 겨울철이 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예측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오늘 확진자가 50명 넘게 나왔거든요. 예. 현재 확진자 추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마 지금 겨울철이 되면 바이러스 활동이 증가되고 춥고 건조한 상황에서 대부분 밀폐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감염 자체가 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고 우리가 남반구인 호주의 경우를 봤을 때도 겨울철이 갈 경우에 3배 이상 증가된 것을 보고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감염이 소규모에서 중규모 이상의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젊은 층에서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그 무증상 감염이 그 고령의 기저질환자에게 전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상황은 사망률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걱정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무증상 경증 환자들을 빨리 찾아내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적어도 7일에서 10일 정도 입소해서 가족이나 지인들과 좀 떨어져 있게 해서 감염을 전파를 막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중등도나 중증 환자들이 더 이상 더 위중해지지 않도록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 결국 위중 환자들이 사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에는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오늘도요 교회 두 곳에서 예.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찬양 예배를 하거나 성가를 부르거나 이런 상황에서 침방울이 튀는 활동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모임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다음 이렇게 단체적인 활동을 하실 때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같이 대부분 이렇게 친밀한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마스크를 평상시에 잘 쓰고 예배도 다 잘 하셨는데 마지막에 같이 친교 모임을 할 때 마스크를 벗을 때 그때 바이러스가 침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가 계속 늘어나면 병상 부족 문제 또 의료진 부족 문제가 걱정이지 않습니까? 1차 유행 때 대구에서 좀 심각하게 그런 문제점들을 겪었는데 이 시점에서 병상, 의료진 또 생활치료센터 대구 상황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다행히 대구 경북은 병상 가동률이 오늘자로 이제 경증 환자인 경우는 한 56.8%, 중증 환자는 14.2% 정도의 지금 가동률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는 훨씬 더 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전부터 환자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9월에 투인데믹 추진단을 시에서 먼저 결성을 하고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병상 확보는 지금까지 좀 먼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지금 75%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환자를 방어하고 같이 병상을 활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환자들을 예를 들어서 병상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받게 되면 그 병상은 금방 포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의료 인력을 빨리 숙련된 인력들을 못 구하면 현재 국시 문제가 걸려있는 의과대학 4학년들 2,700여 명에 대한 그 시험을 1월 초에 빨리 이렇게 치도록 하고 그분들이 생활치료센터에 이렇게 투입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대안으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구는 형편이 좀 낮다고는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병상이나 의료 인력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1차 유행 때 저희가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역 간의 어떤 지원과 또 연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아마 그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등 지금 많은 환자들이 12월에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누적 한 190명 정도의 환자를 대구에서 받아서 지금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의료 인력이 그 당시에 대구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구에서도 봉사를 하실 분들을 대구시의사회와 대구시에서 지금 모집을 해서 먼저 선별 진료소로
투입될 수 있는 인원과 그다음에 타 지역에 의료봉사를 갈 수 있는 분들을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지금 회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해도 늦었다는 뭐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대구시는 일단 내년 1월 3일까지는 2단계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이제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일찍부터 시행을 하자고 말씀을 하였지만 정부에서는 경제 때문에 아마 선뜻 결정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단계를 올린다 그래도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는 1차 대유행 때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인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잘 실천해 주셨거든요. 지금 대구 경북이 그나마 확진자 수가 적은 것도 지금 그 사회적 자발적 거리두기 자체를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물을 이렇게 먹는 동안에 감염이 대부분 된다는 것들을 역학조사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스크 쓰고 운동,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고 마실 때는 반드시 짧게 대화를 하지 말고 해야 되고 그 이외에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방역과 경제가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들께서 계속 굉장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상생활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즈음에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대확산이 우려된다 예.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연말에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는 지금 나오는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것보다는 그보다는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전체적으로 감염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 병상 확보와 인력 자원을 집중해서 위중 환자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국민들이 전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 방역 지침을 철저히 하는, 그게 가장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민복기 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현장에서 더 생생한 소식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